시선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좀 마음이 아픈 얘기를 해가지고 네. 조금 우울한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손 탐정님. 네. 혹시 통일이 된다면, 아니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평화 체제가 정착이 된다면, 네. 북한 땅이 열린다면, 손 탐정님은 뭘 가장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판문점을 갔다가 좀 평양을 가고 싶습니다. 평양은 왜? 구경하러요. 네. 아유, 정말 예, 구경하러요. 답변. 네. 구경하러. 네네. 저는 딱히 해보고 싶은 것보다 정동진에서 기차를 타고 네. 쭉 북한 그 맨 위까지 네. 쫙 한번 달려보고 싶어요. 지금 연결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지금은 당연히 안 돼 있지만 이제 뭐 뚫리면은 그런 길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빠르겠네요. 네. 평양 일단 다녀오시고 다녀오시는 걸로 하고 네. 기찻길은 점점 뚫는 것으로.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야, 이건 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꿈 같은 얘기인데 뭐 좋습니다. 일단 꿈은 여기까지만 꾸고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실로.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할 현실은 사실은 좀 화가 나는 현실이에요. 네.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뜨겁고 좋죠. 예. 그런데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 사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예.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이 돼서 뭐 일파만파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가요, 경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죠. 그 앞에, 그 전에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전무가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세보니까 6번이었어요. 6번. 네. 6번에 6에 무슨 의미가 있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현민 전 전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했던 6가지 이유. 더 나아가서 조양호, 대한항공,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6가지 잘못을 짚어보려 합니다. 제목을 정리하자면 조양호 일가가 죄송한 6가지 이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총정리 버전입니다. 사실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어떤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뭐 없는지 이거 좀 헷갈리기도 하시잖아요. 오늘 손 탐정이 총정리해드립니다. 6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이번 사태의 발화점.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줄줄이 다 터져 나온 거잖아요. 네, 올해 3월이었죠. 예. 이제 대한항공 조현민 당시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사람에게 물을 뿌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 현장에 있던 광고대행사 직원이요,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그런 글을 쓴 건데요. 그렇죠. 직원이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제 조 전 전무가 음료수가 든 유리병을 던졌고 이게 깨지지 않자 직원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논란이 되자 이 글은 바로 삭제됐어요. 하지만 나도 조 전무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 뭐 대한항공이 반박을 했어요. 회의 중에 언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 또 물이 든 컵을 바닥으로 던졌다. 그런데 그때 물이 튄 거지 직원에게 뿌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회의장에 CCTV는 결국 없었던 겁니까? 네네.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고회사에서는 이런 회의들은 다 녹음을 한다면서요. 녹음 파일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녹음한 그 내용을 경찰이 입수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유리컵을 던졌는지 던졌다면 어디로 던졌는지까지 확인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조현민 전무는 경찰에서도 물을 뿌리기만 했지 나 사람 향해서 던진 적 없다라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거가 뭐뭐 남았는지 다 확인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증거가 경찰이 지금 압수를 한 자료가 있죠. 네, 그것도 분석을 했고 또 관련자들 진술도 확보했어요. 그래서 폭행과 업무방해로 입건한 상태인데 뭐 조 전 전무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 뿌린 적 없다. 손등으로 종이컵을 그냥 밀었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튀어서 맞은 거다. 예. 또 유리컵 던지게 했지만 사람 없는 쪽으로 던졌다. 또 업무방해도 아닌 게 내가 그 업무의 총괄 책임자인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 탐정님, 손 변호사님. 그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진 거하고 네. 땅바닥 향해 던졌는데 물이 흐트러진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처벌이? 아주 달라요?
폭행죄가 되냐 안 되냐의 그런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폭행이라는 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예.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폭행죄가 되죠. 그런데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 주변으로 허공에 주먹질을 해도 폭행죄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예, 예.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유리컵을 던졌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 없는 쪽으로 던졌다라고 한다면 폭행죄가 되기 어렵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나 사람 향해 던지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조양호 일가가 죄송한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조현민의 고성갑질. 사실은 국민적인 공분이 폭발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예요. 저희가 오늘 다시 듣진 않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오늘 다시 듣진 않겠습니다만 아시죠? 그 소리, 그거. 근데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소음을 귀에 대고 발생시켰을 때 폭행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대한항공 측이 보이는 태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태도요? 이제 목소리 주인공이 조현민 전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도 아니고 확인을 못 해주겠다. 네. 그러자 제보자가 조현민 전무 확실하다. 예. 녹음 파일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추가 폭로를 했는데요. 또 우리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그 이야기 나왔었죠. 전 직원들이 대한항공 전 직원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지 않으면 거의 매일 고성과 욕설이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 고성 듣고 놀란 대한항공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도 자주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측에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양호 회장의 사과문에도 이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또는 조양호 회장 방에 방음공사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여기엔 또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냐 그런 느낌으로 들려요.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음성 분석하면은 사실은 다 드러나는 거니까 요거를 아니라고 끝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죄송한 이유 두 번째는 그 고성 갑질. 네. 조현민 씨 거 그거였고. 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네, 세 번째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음성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줄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둘 다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사람 외모 보고만 보고는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딸들을 능가하는 고성 폭행 갑질이 드러났죠. 예. 특히 피해자가 이 이명희 이사장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재 이런 진술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업무방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호텔 건물 공사 현장에서 갑질을 한 거죠. 밀치고 서류 뭉치 내던지고 이런 거. 이게 조현민 전 전무 사건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명희 이사장은요 한진그룹 오너의 배우자이고 또 이제 이른바 사모님이죠.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또 법적으로는 대한항공, 한진그룹, 호텔 또는 호텔 당시 공사를 맡았던 업체와 관련이 없어요. 이루재단이라는 곳에 이사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이루재단하고 대한항공하고는 또 다른 회사니까 전혀 그렇습니다. 다른 건 재단이니까. 네, 임직원도 아니고 그렇죠. 또 지분도 없고 관계가 없는데 따라서 자기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등의 성립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양호 일가가 죄송한 6가지 이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조양호 일가의 관세 포탈 문제. 이게 큰 것 같아요. 저는 법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대한항공 현지 지점에다 갖다 놓으면 항공기 부품이 들어올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리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하니까. 그렇죠. 그 부품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 통로로 가져오는 방식. 네. 야, 참 그렇게 해서 관세를 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외국 물건을 국내로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세금,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이걸 내지 않으면 범죄가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이죠. 그런데 이 조양호 회장 일가 온 가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대한항공도 이제 총수 일가의 화물에는 따로 관리 코드를 부여해서 이제 그 관리할 정도로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제 도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화물이 들어오는 거 말고 여기 안에 명품 들어있는 거, 귀한 총수 일가에 뭔가 들어있는 거에는 관리 코드를 은밀하게 붙여놓고 저거는 살살 움직여 이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연아 전 부사장이 결혼하기
직전에 웨딩드레스를 직접 배달했다. 이번에 이혼 소송한다는 그 조연아. 네, 그렇습니다. 예. 언니죠. 네. 예. 그 가격이 약 4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 웨딩드레스인데요. 드레스가? 네. 당시에 그 대한항공 비행기 편으로 몰래 들여온 거예요. 예,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러면서 또 워낙 이제 그 포장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 X선 기계를 통과할 수 없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화물칸에 이거를 실었다가 화물이니까 예. 화물칸에 실었다가 이게 뭐 자칫 뭐 조금 찢어지거나 구겨지거나 손상이 되면은 난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비행기 객실에 주방에 실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웨딩 드레스가 아주 상전이었네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항에 예. 도착을 했더니 잘 아는 관계가 깊은 세관 직원이 나와서 예. 그냥 받아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세금 한 푼 안 내고 네. 왜 주방에 실었을까요? 비즈니스석 하나 주지. 그런 제보도 있었어요. 네. 1등석에 짐 실었다 사람 대신 사람처럼 그런 제보도 있었죠. 네. 아유,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밀수를 해 와가지고 어제 비밀의 방이 하나 나왔잖아요, 집에서. 네. 사실 이런 걸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관세청에서 압수수색 처음 했을 때는 증거가 안 나왔다가 그 집에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라는 제보를 받고 다시 들이닥쳐서 그 방을 찾은 거예요. 네. 같은 장소를 이제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아니죠.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 빌딩 지하 예. 이런 경우처럼 누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그런 제보를 해서 영장이 다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그렇죠. 자, 조양호 일가가 죄송한 이유 5번째로 가겠습니다. 뭡니까? 5번째, 특권 의식과 황제 의전. 특권 의식, 황제 의전. 이거는 뭐 말씀하실지 제가 감이 좀 잡히네요. 그런가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인성, 도덕성, 성격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심각한 행위들이 많이 보입니다. 맞아요.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회사 자금으로 집수리 공사를 한 사건. 이건 지금 수사 이미 진행되는 그게 중이죠. 집술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게 얼마였죠? 10억이요? 30억? 뭐 이렇게 드는 집술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회사 자금으로. 네. 또 가족끼리의 대화를 잘 엿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말을 모르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주로 썼다. 예. 또 심지어 대한항공의 그 필리핀 지사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그 가사 도우미 조달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다. 요것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이것도 물론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뭐 출입국 관리법 등의 어떤 위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땅콩회항 사건이 뭐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네. 또 그 외에도 조양호 회장이 이제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하고 이제 국외를 이제 넘나들 때 예. 기장과 부기장이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물론이죠. 네. 그런데 휴식 취할 때에도 제복을 계속 착용하도록 했다. 또는 이게 조양호 회장이 그 항공기 운항 중에 조종실에 들어갔다. 또는 이제 조양호 회장의 의전을 위해서 이제 국내선 쪽으로 착륙해야 될 그런 비행기를 국제선 쪽으로 착륙시켰다라는 등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제 의식이네요. 정말 황제 의식. 법 위에 있네요. 법 위에. 네. 자, 이 지킨 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따지는 게 빠를 정도인데 마지막 6번째 이유는 뭡니까? 진지하게 사과할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조현민 씨 경찰 출석하면서 6번이나 사과했다면서요. 말은 했죠. 6번 했습니다. 하지만 예. 의심스러운 상황도 있는데요. 말뿐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들. 그렇습니다. 땅콩회항 조연아 전 부사장이 이제 질타를 받고 있을 때 조현민 전 전무가 이제 동생이 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반드시 복수하겠어 이런 거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놀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정반대로 또 그 동생이 문제 일으키니까 언니가 했다는 말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했대죠? 사과하지 말자. 사과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원래 그 대한항공은요, 이 조현민 씨를 즉각 퇴진시키고 신속히 대국민 사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언니 조연아 전 부사장이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는데요. 왜요? 이유는? 이 땅콩회항 사건 때 내가 퇴진도 해봤고 사과도 해봤다. 그런데 소용없지 않냐. 아무 소용없다. 사과하고 퇴진하고 우리만 손해야. 여론 안 뒤집혀. 그러니 사과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정면 대응하자라는 조언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네요.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뭡니까? 잊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자. 뭘요? 사실 이 조연아 전 부사장도 지금 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원래대로 또 경영활동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복귀했어요. 네.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도 했죠. 네. 사실 오너 일가는 입는 타격이 별로 없어요. 다만
회사 이미지 추락했죠. 주가 출렁였죠. 국가 망신도 당했습니다. 예. 피해는 직원과 국민들 또 주주의 몫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일이 이상하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 정말 6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정리해 주셨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